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80일 만에 교문이 열렸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인천시 66개 학교에서 등교 중지가 잇따르는 등의 혼란을 빚었는데요. 교육부는 코로나 이후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작정 등교를 미룰 수만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과연 단계적 등교 확대는 가능한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선 인천투데이 기자와 조수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 정책실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20일 등교 첫날 고3 학생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인천시 교육청이 66개 학교의 등교를 중지하고 바로 귀가 조치했습니다. 22일까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되지요? 네, 지난 19일이죠. 고3부터 이제 순차적 등교 개학을 앞둔 하루 전날 미추홀구 거주하는 이나부고 2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정을 받으면서 등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고2라서 이제 등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20일 등교 방침을 시교육청은 그대로 유지했고요. 근데 이제 등교날 20일 새벽 미추홀구 인왕고 고3 학생이 이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에 시교육청은 인근 정석 항공고와 이제 인하부고 모두 등교를 당일 취소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은 모두 용현동 비전프라자 내 코인 노래방과 PC방을 방문한 뒤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곳은 이태원 클럽 방문 슈퍼전파자인 그 학원 강사 102번 환자와 접촉해서 이제 확진된 그 학원의 수강생이 다녀간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3개 학교 등교를 취소했는데 시교육청은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미추홀구, 그리고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등 5개 구 내에 이제 66개 고교 학생들을 오전에 긴급 귀가 조치했는데요. 네. 근데 좀 이제 그 확진 학생들의 동선을 고려했을 때 이 지역의 학생들 접촉이 이제 좀 우려된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좀 상황이 또 하루 만에 달라지자 시교육청은 등교 방침 재검토를 이제 교육부에 건의했고요. 네. 이에 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이제 교육부 관계자들이 인천시 교육청을 방문해서 도성원 교육감과 회의를 진행했고, 교육부는 인천시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해서 이들 66개 학교는 22일까지 등교가 취소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등교 수업 재개 여부는 22일 날 그 검사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판단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가 확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확진자 외 접촉으로 격리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단 22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해서 이제 슈퍼전파자가 된 미추홀구 학원 강사 이후 확진자는 이제 전체 6명입니다. 네. 이 중에 이제 학생은 초중고생 포함해서 모두 15명이고요. 초등학생 2명, 중학생 3명, 그리고 고등학생 10명입니다. 모두 격리 조치를 받았고, 이 중에 고등학생 10명 중에 이제 고3만 5명입니다. 예, 그 등교날 발생한 2명을 포함해서 5명이고, 네. 추가 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추가 확진 환자가 이제 다중시설을 이용한 그 동선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 검사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대부분 현재까지는 아직 이제 뭐 학습지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음성이 나왔지만, 많은 학생들이 감염된 이제 그 비전프라자나 연수구 최대 입시 학원 등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1일 기준으로 이제 부평구에 거주하는 53세 남성이 지금 인천시에서 이제 141번째로 추가 확진을 받아서 또 여전히 이제 위험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5월 20일에 이 고3부터 등교하는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사실 이 학교에서는 등교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오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일단 보건 그 방역 용품을 준비를 했고, 뭐 마스크, 기본적인 손소독제 등등을 준비했고요. 네.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교실마다 책상 거리두기, 아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개학을 하게 되면은 집단 급식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급식실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각 식당에 그 자리를 배치해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개별 그 학생들이 지정
배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갖췄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대체식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식단들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갖추고 또 선생님들이 등교 계약에 대비해서 연수를 받고 매뉴얼대로 지침을 따르는 그런 준비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 실장께서는 등교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 표명하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이유는 일단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특히 인천 지역에서 초중고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등교 당일날 20일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 즉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깜깜이 감염자들이 있을 수 있고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그 누구든 감염됐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을 감수하고 등교 수업을 하는 것이 좀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방역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속에서 지금 등교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어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비판적으로 좀 짚은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입장이 궁금한데 향후에 이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등교 중지를 선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인천시 교육청은 일단 교육부와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이 협의한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이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등교 관련한 인천시 교육청의 이제 대원칙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제 바로 등교를 안 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이미 앞서 말한 대로 66개 학교에 이런 조치가 내려진 상태고요. 학교에 이제 등교를 중단하는 것 말고도 의심 증상 학생은 등교를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학부모들에게 이제 학생들을 등교시키기 전에 뭐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고 이렇게 학교에 보내기를 당부한다고 했고, 또 이제 학교 등교 시에는 이제 현관에 설치한 열 화상 카메라로 체온 측정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뭐 손소독제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교실에 들어가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각 교실에 체온계를 배치하고 이제 날씨도 더워지니까 뭐 냉방기를 가동할 시에는 창문을 뭐 3분의 1 이상 열도록 지침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내부 순환 방식 공기청정기는 이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이런 조치들을 내렸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개인 물건을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는 금지했고, 또 이제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급식 시간인데요. 이제 네. 이때도 뭐 체온 측정 등으로 이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서로 마주 앉아 보지 않고 식사를 하는 등 이런 조치들을 내렸고요. 또 이제 학생이 의심 증상이 이제 발견되면 바로 이제 즉시 귀가 조치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언제든지 또다시 등교 중지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인천시 교육청이 원칙을 세우기도 했고요. 학생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이제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 등교가 또다시 뭐 중단되는 학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20일 고3 등교 전에도 인천을 포함한 몇몇 교육청들은 이제 교육부에 등교를 재검토해달라고 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네. 또 이제 교육부는 좀 더는 늦출 수 없어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방역을 강화한 상태에서 등교를 한 셈이죠. 이렇게 잦은 등교 중지는 잦은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일선에서는 등교를 정지하게 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교사들이 방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방역 관련한 전문가가 없죠. 사실상 보건 선생님 한 명이 일임을 하고 있는데 보건 선생님이 맡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그 이름만 붙으면 모든 공문이 보건 선생님에 집중되고 있어서 네. 사실상 어떤 이러저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기 어려운 조건인데,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사실상 교육청에서 어떤 일관된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학교에서 현장에서 판단하고 교사들이 판단하고 교장이 판단하라, 이런 책임 전가식의 내용 지침이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선생님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려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뉴 노멀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부 역시 이 확진자가 없을 때 등교를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험 감수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런데 그 어느 정도의 위험이라는 게 저희가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고 네. 등교 개학 첫날 벌어진 일처럼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불안함을 감수하고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과연 생명과 안전보다 더 입시가 중요한 것인가 이런 이제 물음을 좀 던지게 하고요. 네. 사실 그동안 이런 감염병에 취약한 상황을 만들어 온 시스템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또 학급당 학생 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인데 어느 정도 위험 감수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방식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보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럼 등교가 가능한 상황은 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등교 가능하려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는 게 상당히 오랫동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불가피하게 좀 그 생활 속 거리두기 이게 말이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2m 거리두기는 가능한 조건이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고작 몇십 미터 조건이에요. 그래서 등교 개학이 가능한 시기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 시기일 텐데 지금은 좀 그렇다고 판단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등교 개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등교 수업이죠. 저희가 이미 개학을 시작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좀 한계를 감수하고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교가 불가피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학사 일정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고3 수험생들은 이 수능도 연기되면서 부담이 굉장히 클 텐데 당장 21일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이뤄졌죠. 인천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상황 말씀드리면은 지난 21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요, 이날 인천 전체 125개 고등학교에 이제 22,675명 가운데 이제 절반가량인 66개 학교 학생 11,510명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네. 50.7% 정도고요.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러야 했던 학생들은 이제 성적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몇몇 학생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어서 좀 불공평하다고 문제를 좀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좀 진로 진학 상담에도 차질이 생긴 셈이죠. 인천시 교육청은 온라인 응시 학생이 이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일단 자신이 채점해서 이제 학생 본인 위치를 비교해 볼 수는 있겠으나 집에서 치르는 것과 이제 실제 고사장 분위기에서 치르는 것이 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시험은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딱 공개되는 문제지를 그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뭐 프린트를 하든 아니면 화면을 보면서 풀든 이런 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고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서 좀 적응하지 못했거나 뭐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뭐 집에 좀 프린터가 없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좀 시험에 집중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후문도 들려옵니다. 특히 좀 프린터가 없어서 모니터를 보고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1교시 국어 그리고 이제 4교시 영어는 사실상 이제 좀 긴 지문을 풀 때 좀 집중하기 어려워서 네. 많이 애먹었다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번 학력 평가가 이제 난이도는 뭐 비교적 평이했다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졌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 수능 출제 기간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제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 평가를 진행해서 뭐 학생들 수준을 판단한 다음에 이제 수능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교육부는 이제 고3 학생의 학업 부실을 우려해서 뭐 이제 수능 난이도를 좀 더 높게 한다거나 이럴 계획은 뭐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황이 참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행평가도 지필고사 등에 치러야 할 과제가 많은데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까지 무사히 좀 마칠 수가 있을까요? 고3 학생들이 이제 좀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만큼 미뤄진 만큼 학사 일정이. 그래서 이제 고3 학생들은 이제 5월 말과 이제 6월 초 각 학교 중간고사를 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6월 18일 수능 출제 기간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간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7월과 8월 사이에 기말고사 등 줄줄이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치른 것까지 합치면은 5차례 시험이 8월 달에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담이 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능을 더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뭐 나오기도 합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제 지난 18일 수능 한 달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근데
교육부는 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추가적으로 한 달을 더 네, 연기하는. 더 하자고 네.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수능을 연기가 없다고 밝혔고 기존 다른 학년의 이제 순차 등교도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이 지금 현재 어차피 코로나 확산으로 2주 연기된 상황이거든요. 이미 지금 원래 11월 19일이었던 수능일이 이제 12월 3일로 연기됐는데 한 달 더 미루면은 이제 내년 초에 수능을 봐야 그렇죠. 되고 그러면은 이제 뒤로 가면은 대학 개강도 이제 4월까지로 미뤄야 하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플랜 B를 짜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중 하나는 9월 학기제입니다. 9월 학기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달려 있을 텐데요. 일단은 코로나 감염이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과 사실 9월 학기에 계약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이거든요. 이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은 단지 그냥 학기를 9월로만 이동해서 기존과 똑같이 운영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저희가 네. 좀 문제를 근본적으로 돌아본다면 뭐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대강화한다던가 그리고 학교의 입시 중심의 그런 시스템을 좀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일각에서는 그 유학생들을 뭐 받는 방안으로 9월 학기제를 검토하고 있고 또 비용, 사회적 경제적 비용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우선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은 네.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교육 방식이 과연 좀 적절한 것이었던가 그런 시스템들이 이런 감염병이 예상되는 그런 사회에서 적합한 것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요. 그 기존의 학기제를 검토하면서 그냥 시기만 9월로 옮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9월 학기제가 되면 일정은 어떻게 다 되는 거예요? 9월 학기제는 말 그대로 이제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거죠. 1년의 신학기를. 그러면은 과거 이제 OECD 선진국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은 1학기는 1월 초에 종료되고 겨울방학은 짧게 2주 정도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2학기는 1월이나 2월에 시작해서 5월, 6월에 종료합니다. 그러면은 여름방학은 한 3개월 정도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여름방학이 길어져서 뭐 새학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뭐 장점도 있고 그리고 뭐 현재 애매한 2월 봄방학을 이 문제를 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뭐 그동안에는 이제 뭐 사회적 비용이 좀 막대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뭐 매번 이제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한 적은 있으나 좀 잘 안 됐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먼저 운을 띄웠고 뭐 논의는 중인데 사실 뭐 이렇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네. 그 또한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일 테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계에서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등교를 하더라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과거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비대면 수업 관련해서 일단은 온라인 그 사회적 취약층, 취약계층의 그 디지털 장비가 부족해서 사실상 이제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비대면 수업에서 사실 이제 프린터기가 없어서 인쇄물을 출력할 수 없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뭐 선생님들이 이제 꾸러미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배달하고 이런 이제 보완적인 일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얼마나 좀 장기적으로 갈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기존의 대규모의 학교가 아니라 이제 좀 학교의 규모를 좀 줄이면서 대면 그 집단 접촉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가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는 고2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마련은 돼 있지만 이게 적절히 작동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27일부터 뭐 고2, 뭐 중3, 뭐 초1, 2학년 이렇게 뭐 등교가 예정돼 있고 이제 6월 8일까지 이제 쭉 등교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네.
인천시 교육청은 이제 각 학교 전체 학생의 밀집도가 이제 3분의 2가 넘지 않도록 뭐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고3 학년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학생들은 등교 수업 일수를 조정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는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네. 이제 밀집도를 줄이고 뭐 이제 교실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뭐 이런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업 시간을 한시적으로 5분 정도 감축하는 방안 등도 뭐 제시했습니다. 네, 잇따른 등교 중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